일산화탄소요.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냄새나 색깔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또 어떤 예방책은 있을지 함흥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규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고가 난 파주 현장도 사실 이제 그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양생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양생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빙점 이하로 기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들이 동결이 되고요. 그렇죠. 이러면 제대로 실제로 양생이 안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겨울철에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네요. 양생 작업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가 되면 사실 이제 그런 타설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또 타설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 이제 그 어떤 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리는 작업, 즉 양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온도를 높여서 동결 심도 그 심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닐 천막이라든가 이런 가설물들을 이제 해서 그 안에 이제 갈탄이라든가 이런 그 난방 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양생을 돕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굉장히 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현장에서 이제 전기 온풍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양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공사장에 앞서 말씀하시는 이런 안전 매뉴얼에도 갈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온풍기를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안에도 경보기를 부착하고 작업하기 전에 30ppm 정도가 되는지를 원래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전 규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보니까 현장에 근로자 26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색무취여서 근로자들이 잘 모른다면서요, 자신이 중독됐는지. 네,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이 기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색이고 무취하고 무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산화탄소가 내 주변에 있더라도 전혀 인지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일산화탄소를 호흡을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의식을 잃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3,200ppm 정도 되면 5분 이내에 두통, 어지러움, 구토, 그래서 20분 내 사망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맨 아래에 있는 50ppm 정도가 소위 말하는 그 TLV에서 얘기하는 어떤 스레시홀더 값이거든요. 한계 문턱 값입니다. 그래서 이 50ppm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요, 두통을 느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다 두통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산소 공급이 저하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픈 어지러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토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연탄 그 가스 중독 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구토도 하고 의식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주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어느 정도 됐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수치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갈탄을 사용을 하면 한 15분 정도 연소가 되면 한 650ppm 이상이 농도가 된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ppm 단위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그 농도거든요, 퍼센트.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백분율을 쓰지 않습니까? 뭐 100%, 네. 1%. 예. 근데 예컨대 1%를 ppm으로 바꾸면 10,000 ppm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퍼 밀리언 파트 퍼 밀리언이니까요. 죄송합니다. 파트 퍼 밀리언이니까 100만 분의 1인 거죠. 예. 그러니까 1%면 100 ppm이 되는 거죠. 네,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네. 예. 농도가 높을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네.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사실은 공사 현장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주택 그리고 캠핑장 네네. 그리고 뭐 펜션, 콘도 이런 데서도 사고가 잦잖아요. 네네. 예. 일반 우리 놀러 가서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화석 연료, 뭐 가스를 포함해서 기름, 예. 그리고 일반 가연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될 때 일산화탄소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예컨대 불완전 연소되는 연소 산화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연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지만 이게 덜 타면 예.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는 비율이 많은 예컨대 앞서 제가 그 연탄가스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연탄불을 갈게 되면 화재가 약하니까 예. 불완전 연소되는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갈고 나서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게 예. 필연적으로 그래서 일산화탄소 그렇군요. 발생량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이게 화재가 커지면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측정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측정기를 뭐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혹시 네. 저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2020년 8월 달에 지금 경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화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 의무화된 곳이 어디냐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도시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그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LPG라든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네. 이런 곳에서는 아직 이 그 경보기 자체가 의무화가 안 돼 있는 이 실정입니다. 경보기가 있으면 미리 우리가 알고 좀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경보기가 없는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경보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예방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소된 그런 가스들을 실내 우리 가정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체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염통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연소 장치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테니까요. 예. 이 연소 장치가 연소 가스가 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연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실외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혹시 모르는 누출에 의해서는 또 가스 경보기 같은 것을 달아두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알겠습니다. 캠핑하는 분들 그리고 또 난방기구를 잘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오늘 어떤 그렇습니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이 차박하시는 분들도 실제 그 차량 안에 예. 뭐 그런 펠렛 난로를 활용한다든가 아.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험성에 직면을 하시는 그럴 거거든요.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예. 무서운 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내가 중독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신체 반응을 우리가 좀 느끼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중독 사고가 나는 부분들 이제 가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또 이제 그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비각성 상태에서 변을 당하시기 때문에 네. 자각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잠든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성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네.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을 보면 네. 이게 이제 서서히 중독이 되고 서서히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각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앞서 이제 이 가스 보일러에는 의무화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기름 보일러에는 언제쯤 의무화될까요?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무주에서 네. 왜 일가족 분들이 아.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을 네.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무주군이라든가 이번 아. 지방자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입법화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네. 현실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함흥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